마지막을 장식해 주실까요? 뱀이. 왠지 지난달보다, 지난 사랑을 얘기할 때보다 말씀이 좀 줄어든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 박태근 북밴더스가 선정한 이 사랑 나 반댈세 어떤 걸까요? 네, 제가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면서 조금 발리고 싶은 사랑 이야기는요. 바로 빈 껍데기만 남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 이승우 작가의 장편 소설 사랑의 생애입니다. 네. 사랑의 생애. 표지가 너무 예뻐요. 예. 근데 사랑의 생애 그러면은 출생부터 시작해서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음까지, 그러니까 사라짐, 이별까지 만들어지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랑을 집요하게 분석한 탐사 보고서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르클레지오가 한국 작가 중에서 혹시 노벨문학상 탄다면 이 작가가 탈 것이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극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의 신작 내용, 이제 제가 이렇게 조미료를 쳤으니까 내용을 얘기해 보시죠. 네, 이 책의 제목이 사랑의 생애잖아요. 네. 이 책의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사람은 사랑의 숙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얘기를 할 때 내 사랑 이야기라고 하면서 풀어내죠. 그런데 그건 내 사랑 얘기가 아니고요. 나에게 들어왔던 그 사랑의 생애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포 영화나 우리가 SF 영화 보면은 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몸을 숙주 삼는 그 외계인들이나 그런 뭐 병균들이, 세균들이 결국에는 몸에 있는 걸 다 빨아먹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걸 사랑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랑도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사랑은 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따로따로 기생체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고 네. 인류 모두에게 네. 다른 방식으로, 다른 느낌으로, 다른 정도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뭐 연가시를 떠올리게 하는데 사랑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 사랑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다는 얘기신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랑하기 전과 사랑하기 후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뭔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음. 이제 그것을 추적해 보자는 건데요. 이 작품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형배와 선희, 이 두 인물이 있는데 이 둘은 대학교 때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볼 때 연인으로 오해할 만큼 친하게 지냈어요. 그때 마음이 생겼던 선희가 형배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형배가요, 난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치사한 발언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3년이 지납니다. 결혼식장에서 다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런데 형배는 선희에 대한 느낌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사랑할 자격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격이 생겼나 봐요. 이번에 형배가 다시 네. 선희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때 선희는 그 사랑을 당연히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네.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당했던 것에 대한 그렇죠. 약간의 아쉬움도 그럼요, 남아있고요. 있죠. 밀당이 있어야죠. 밀당. 또 그 네. 사이에 선희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또 묘해요. 선희가 출판사에서 일을 하는 편집자였거든요. 그때 이렇게 같이 일을 하던 어떤 그 영석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자기가 등단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당신이 있으니까 오늘 날 좀 축하해줘라.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술이 먹고 또 기분도 좋아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옛날 그 남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정말 축하받고 싶은데. 형배? 그렇죠. 이름까지 벌써 아셨어요? 지금 몰입했어요, 완전. 그래서 영석한테 형배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뭐야? 형배처럼 나한테 축하한다고 얘기도 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도 해주고. 그런데 그 영석이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정말 형배한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리고 선희뿐만 아니라 영석도요. 그 말 하고 나니까 왠지 자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맞아. 아니 이게 무슨 영매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언어가 현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사랑하지 않기는 더욱 어렵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작가가 결론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꼭 그렇게 무슨 전염되고 숙주되고 이런 느낌이 먼저 들지만 사람이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감정이 들 때 내 현실을 생각해서 그런 감정의 정도도 제어하려고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일부러 그런 감정을 지우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사랑에 대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역설적으로 이 작가가 하는 얘기예요. 줄거리를 들어보니까 이 선희와 영재 두 사람의 관계가 영석인가요? 형배? 영석? 영석? 나중 남자요? 네, 영석. 나중 남자. 선희와 영석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사랑이 아닌데 사람인 척하면서 역할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심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줄거리를 딱 봤을 때 영석의 심리에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성장 과정에 주목을 했는데요. 4살 때부터 고아로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고아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과 한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 경쟁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애정 결핍이 있는 상태인데다가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드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 극 중에서도 그 넝쿨식물 같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들고 그래서 이런 특징은 약간 자기애성 성격으로 보여지거든요. 인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문제적인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증세도 얘기했고 했지만 인간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을 한다는 것도. 그리고 질투하는 거, 헤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여서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이른바 병리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 특정한 현상이 아주 지배적이거나 그 현상만으로 모두 다 가득 차 있는 사랑은 없는 거죠. 사랑의 일정 부분은 질투가 있고 일정 부분은 좀 이렇게 헌신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박탈당했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숙주가 되기 싫어하는 느낌도 있어서 그러한 다채로운 것을 과정으로 이해하면 그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태근 북벤이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응원하시겠어요? 근데 아마 선희와 영석 같은 친구는 저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구한다고 하면은요. 마음껏 당신들의 사랑을 펼쳐라. 자, 이렇게 오늘 이 사랑 난 반댈세 이야기를 길게 나눠봤어요. 함께 해주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2017년부터 2018년 쭉 이렇게 원고를 쓰고 또 독일어를 공부를 하느라 굉장히 제가 약해진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세상 밖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 또 저의 또 작은 꿈 하나가 소설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소설을 주제로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꼭 한번 소설을 써서 여기 북 스탠드에 나오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오늘 나왔고 소설로도 나오신다는 얘기네요. 두 번째 만남을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오늘 지난달에는 정말 응원하고 싶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오늘은 이 사랑 나 반댈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사랑이라는 게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만 또 어쩔 때는 나를 또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노래가 떠오르네요. 너무 아픈 사랑은 모르세요?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저희가 아는 그 노래는 조금 다른데 아픈 사랑, 한번 불러보시죠. 사랑이 아니었으니 이런 노래예요. 그게 기타가 없네요. 네. 네. 잔잔하게 이제 노래 흐르고 있을 거예요. 예. 자,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지만 마무리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북소리에 새로운 코너가 생겼는데 이름하여 신간 언박싱. 언박싱? 네, 그러니까 이제 택배로 물건이 오면 딱 푸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이가희 북벤저스가 이번 주 도착한 신간 중 2권을 엄선해서 5분 동안 소개해드린다고 해요. 이번 주에는 어떤 신간이 어떻게 설명될지 궁금하네요. 책이 여기 안 오면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릴 책도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큰일인데요? 아니죠. 이가희 북벤이 받습니다. 네. 네, 이가희 북벤은 전문 분야예요. 잘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렇죠. 네. 방송 후에 읽고 싶은 신간 댓글 달아주면 이제처럼 저희가 잘 추첨해서 보내드리니까 방송 후에 SNS에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죠. 네, 이어서 배우 강별 씨가 릴레이북 95번째 주자로 나섰는데요. 영화 완득이에서 완득이의 여자친구 역할을 맡았던 매력적인 배우 강별 씨가 추천하는 책 지금부터 확인하시죠.